지금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은 월급 200만 원 미만 받는 월급쟁이들이 숫자가 무려 절반 가까이나 된다. 이게 오늘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체감이 되십니까? 근데 이게 또 업종별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자,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통계청에서 취업자들의 특성을 발표를 했는데 이 월급 200만 원 미만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요? 네, 그러네요. 우리나라 저임금 문제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에서 오늘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이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월급 2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전체 그 임금 근로자 숫자를 보면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그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1968만 명인데요. 네. 이분들 중에서 10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이 11%, 그리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33% 합쳐서 이제 45%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많은 분들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26%, 300에서 400만 원 사이가 14%, 그 이상이 또 14% 정도가 됩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보죠. 좀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은 어느 업종인가요? 산업별로 보면요. 전문과학기술업, 금융업, 정보서비스업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고액임금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4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요.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 여기서 34%, 금융업, 보험업은 32%, 예. 출판, 영상, 방송, 통신 그 방송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임금자가 29%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 보험업이라고 하는 게 보험 설계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분들도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네. 보험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임금이 높으신 분들이 비중이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평균치를 보는 예. 거니까요. 자, 반대로 임금 수준이 낮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네, 그 숙박 및 음식점업 여기가 200만 원 미만 월 받으시는 분들이 80% 가까이 돼서요. 예. 상당히 저임금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식당이라든지 또 뭐 그 여관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200만 원 미만이 68% 여기도 상당히 높고요. 네. 아주 열악한 곳이 농림어업인데요. 예. 농림업 종사자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 100명 중에 47명,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예. 200만 원 미만으로 따지면 83%, 거의 대부분이 200만 원 미만 받으시는데요. 아마 여기 불법 체류자들은 포함이 안 돼 있을 텐데 요즘 농촌에 가보면은 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 사실은 뭐 불법 편법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안 잡히는데 이분들 포함하면은 이것보다도 아마 더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통념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업종별로는 그렇고 연령이나 성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이게 여성하고 청년이 저임금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들 요즘 지적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이것을 업종별하고 같이 보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별로 어떤 업종에서 많이 종사를 하는지 이걸 보니까 여성이 음식점업 및 주점업에 가장 많이 취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업난에 허덕이는 걸로 요즘 많이들 언급이 되는 청년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상대적으로 그 음식점, 주점업에 취업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서빙 일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캐시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여성 중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에 취업하신 분이 12%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네. 전체 업종 중에서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동차 빼고 나머지 소매업, 그러니까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소매업에 11.5%나 취업하고 계셨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다 가게에서 캐시어 하시거나 뭐 물건 정리하시거나 또는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서빙하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임금이 낮은 거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청년층이 15세부터 29세로 통계청에서는 잡고 있는데요. 청년층 중에서 또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 비율이 13%나 됩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30대, 40대들은 그
그 음식점 주점업 취업 비중이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2배나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쉽게 떠올리실 텐데 편의점이라든지 뭐 그 음식점, 뭐 호프집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걱정이 되죠.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이 그 직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좀 일별을 해봤습니다만 결론은 역시 임금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임금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그 정도도 굉장히 심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좀 상세하게 통계청 자료에서 이번에 드러내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임금 불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OECD에서 세계 임금 보고서라고 작년에 나온 그 자료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한국의 임금 불평등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미국하고의 격차도 이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요. 이게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걸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 임금 불평등이 심한 걸로 따라잡고 있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좀 이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이제 꼽혀오는데 이런 거는 뭐 그 같이 안 가도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말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자 이 문제 이제 해법이 문제인데 뭐 대선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대선전 치르고 있고 공약 내놓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임금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공약을 보니까 최저임금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화제도 많이 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사실은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씩을 모두 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주요 후보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그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2년 차인데요. 그때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2년 차이니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은 방향은 모두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최저임금 그 금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노사정 협의체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 노측 대표하고 그러니까 노동계 대표하고 이 사측 경영계 대표하고 공익위원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라 사실은 대통령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약속한 대로 된다고 해도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사회적 합의기구인데 정부가 영향을 끼치겠다고 공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더 최저임금이 임금 불평등 문제 해법이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최저임금이 사실은 최근에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6년, 10년 전인 2006년에 최저임금이 3,000원대였는데요. 작년에 2016년이니까 10년 딱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6,000원대가 됐습니다. 6,400원대죠. 시급으로. 그렇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통계가 또 있습니다. 사각지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최저임금 미만자 숫자가 2006년 같은 경우엔 150만 명대였는데 작년에 2,300만 명에 다다랐습니다. 300만 명? 죄송합니다. 230만 명.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사각지대가 같이 커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또 점포도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음식점,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뭐 주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곳들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장님들의 이 경제적인 형편이 일하는 분들보다 그렇게 많이 낮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더 어려운 경우도 많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놔서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최저임금을 그냥 주지 못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서 이런 사각지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임금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그렇게 대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최저임금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라든지 손대될 게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사실은 좀 주목해봐야 될 이 정책 수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 보조금,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르고요. EITC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하면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이 저임금자들에게 국가에서 그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10,000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지금 이 임금이 시간당 10,000원 이하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 격차만큼 10,000원보다 덜 받는 만큼에 비례해서 이 소득세를 매겨서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돈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받듯이 돈을 덜 버는 사람한테는 덜 벌수록 더 많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그 운영을 하는 제도가 바로 EITC 근로소득 보조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예.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이 소득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해볼 만큼 불평등이 심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재랑 경제랑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 이원재 여시제 기획이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분들도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네. 보험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임금이 높으신 분들이 비중이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평균치를 보는 거니까요. 자, 반대로 임금 수준이 낮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네, 그 숙박 및 음식점업 여기가 200만 원 미만 월 받으시는 분들이 80% 가까이 돼서요. 상당히 저임금자가 많습니다. 동네 식당이라든지 또 뭐 그 여관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200만 원 미만이 68% 여기도 상당히 높고요. 아주 열악한 곳이 농림어업인데요. 농림어업 종사자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 100명 중에 47명,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8만 명인데요. 이분들 중에서 10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이 11%, 그리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33% 합쳐서 이제 45%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많은 분들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26%, 300에서 400만 원 사이가 14%, 그 이상이 또 14% 정도가 됩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보죠. 좀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은 어느 업종인가요? 산업별로 보면요. 전문과학기술업, 금융업, 정보서비스업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고액임금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4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요.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 여기서 34%, 금융업, 보험업은 32%, 출판, 영상, 방송, 통신 그 방송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임금자가 29%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보험업이라고 하는 게 보험 설계사분들 얘기. 200만 원 미만으로 따지면 83%. 거의 대부분이 200만 원 미만 받으시는데요. 아마 여기 불법 체류자들은 포함이 안 돼 있을 텐데 요즘 농촌에 가보면은 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사실은 뭐 불법 편법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안 잡히는데 이분들 포함하면은 이것보다도 아마 더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통념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업종별로는 그렇고 연령이나 성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이게 여성하고 청년이 저임금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들 요즘 지적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것을 업종별하고 같이 보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별로 어떤 업종에서 많이 종사를 하는지 이걸 보니까 여성이 음식점업 및 주점업에 가장 많이 취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은 월급 200만 원 미만 받는 월급쟁이들의 숫자가 무려 절반 가까이나 된다. 이게 오늘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체감이 되십니까? 근데 이게 또 업종별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자,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통계청에서 취업자들의 특성을 발표를 했는데 이 월급 200만 원 미만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요?
네, 그러네요. 우리나라 저임금 문제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에서 오늘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이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월급 2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전체 그 임금 근로자 숫자를 보면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그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1960만. 그렇죠. 예. 그리고 실업난에 허덕이는 걸로 요즘 많이들 언급이 되는 청년층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상대적으로 그 음식점, 주점업에 취업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서빙일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캐시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여성 중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에 취업하신 분이 12%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네. 전체 업종 중에서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동차 빼고 나머지 소매업, 그러니까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소매업에 11.5%나 취업하고 계셨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다 가게에서 캐시어 하시거나 뭐 그렇네요. 물건 정리하시거나 또는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서빙하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임금이 낮은 거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청년층이 15세부터 29세로 통계청에서는 잡고 있는데요. 청년층 중에서 또